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 안상미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아시는 분이 있으실 테고 사건이 되게 복잡해서 신문으로만 접해서 대략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건축주부터 임대인, 그 다음에 본인 중개사, 그 다음에 관리 사무실까지 그냥 다 짰어요. 그거를 미추홀구 전체의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빌라 3,000세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세를 조작했어요. 그리고 경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그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순위가 있었지만 안전하다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저희는 계약을 할 때 저희가 각자 이렇게 세무신고를 통해서 임대인을 추적하거나 조사하지 않잖아요. 등기부등본을 보고 공인중개사의 말을 듣고 임대인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서류를 확인하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조작이 되었고 속임수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능했느냐. 그리고 이렇게 많은 피해가 나왔는데 또 피해 금액도 큽니다. 왜 이렇게까지 큰가 알아봤더니 이게 정부 제도가 그거를 뒷받침하고 있었더라고요. 시세 조작이 가능했습니다. 이 미추홀구 지금 피해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매매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래가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이런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빌라들은 솔직히 거래가 많지 않습니다.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매물들을 나라에서는 공시지가세 50%까지 보험을 들어주면서 시세를 올릴 수 있게 해줬고 거기에다가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주면 더 높은 시세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시세 조작이 가능했고 또 이들에게 민간임대 사업자라는 자격을 주어지면서 갭투기가 가능하게끔 해놓고 가서 정부는 아무런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민간임대 사업자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공인중개사를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 임차인이 뭘 알아보고자 해도 알 수 없는 현실, 이런 현실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데 이제 지금은 사회적인 시선이 그렇습니다. 왜 너네가 잘 안 알아봤어? 너네 실수지. 아니요. 저는 이 피해자들의 여러 상황들을 제가 들으면서 이거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구나. 내가 이 지점에서 속았지만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지점에서 속았고요. 뭐 금전왕이 있건 없건 다 속았습니다. 근데 이게 미추홀구뿐만이 아니라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사회적인 재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게 대책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 잃어버린 보증금 그 사기꾼들 재산 몰수해서 좀 돌려달라고. 이게 민간에서 개인에서 민사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이들은 재산을 은닉을 했고 그거를 일반 민사로 찾아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부가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범죄 은닉 조직제 이런 거 범죄단체 조직제 이런 걸로 지금 하겠다라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대책위를 만들고 활동을 한 지가 지금 작년 7월이거든요. 1년의 시간이 다 다가오는데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 정부에서는 이게 사회적인 재난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진상 취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이 정책을 저희가 요구하면서 그 국토부 실무진들과 만나서 얘기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정책들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국토부나 정부 쪽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피해자가 제일 잘 압니다. 이 국토부 관계자도 누구도 원희룡도 지금 모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고 이 어디에서 피해자들이 뭘 필요로 한지를 모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이 전세의 민낯을 너무나 다 봐버려서 더 이상 전세라는 제도를 믿을 수가 없는 이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주거에 전세로 가면 저리로 대출해줄게 라는 게 지원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거는 대책이 아니야. 우리한테 다른 대책이 필요해. 그래서 우선 매수권도 외쳤고요. 뭐 공공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쳤습니다. 우선 매수권이요. 여러분 우선 매수권 아십니까? 이게 그 공유지분에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였는데요. 이거를 지금 피해자들한테 쓰라고 내놨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치 일당이 교유소득을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지분 우선 매수권은 최고가 매수를 하라는 건데 저희는 최고가 매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핵심이 빠진 우선 매수권을 주면서 지금 다 해준거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특별법이 나왔습니다. 이 특별법 안에는 그냥 온갖 대출입니다. 그냥 저리로 좀 해줄게. 0.4% 금리 모델? 이게 지금 특별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해줬다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너네들 해주면 사기를 조장하는 거야. 너네들이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합법적으로 진행된 시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민원실과 다 얘기가 끝났었어요. 민원실에 들어가서 서명지를 전달하겠다라는 얘기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가로막고 오픈을 시켜서 폭도로가 되는 그 그림을 만들고 지금 정부가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지금 특별법이 나와서 이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특별법이 나왔으니 이제 피해자들의 구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저희는 이 사건으로 이 5명의 아까운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절망을 했을까요? 어느 한순간에 엄청난 빚이 생겼습니다.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는 그 돈이 내 손을 거치지 않고 임대인에게 바로 들어간 그 돈이 이제 나에게 빚으로 남아서 이거를 하루아침에 다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거기서 어느 누구도 피해자들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정책도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절망을 했고 거기에 희망을 잃었고 피해자들이 죽음으로 탄원한다는 유서까지 남기면서 생을 마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의 특별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그 사람들이 죽어서 만들어졌습니다. 6개월이 넘도록 큰 소리 쳤지만 전혀 들어주지 않다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여론이 무서워서 만들게 된 특별법입니다. 그마저도 알맹이는 없는 포울뿐인 특별법입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전세 피해자들을 위해서 하나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정책들로 땜빵을 해서 포함도 되지 않고요. 아무런 그 정책을 누가 얼마나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긴급주거비 지원한답니다.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책이 너무 까다로워서. 근데 정부는 다 해주는 것 마냥 지금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많이 흘렀고 너무나도 대출이라도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통과하는 거 못 막았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절대 더 이상의 주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특별법에는 가장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이 제도적인 잘못으로 인한 사회적인 재난이라는 거, 여기에는 정부도 가해자고 은행권도 가해자라는 이 제일 중요한 의미가 빠졌습니다. 이 특별법에서 마저도 은행권의 이익이 보호되고 가해자들의 이익이 보호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마지막 희생자까지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잘 모르는 사람은 이제 해결됐어 라고 생각하고 피해지원센터를 찾고 은행을 찾을 텐데 결국엔 내가 그냥 다 갚아야 되는구나. 빚에 빚을 더해서 평생 20년, 30년, 젊은 친구들 20년, 30년을 은행에 볼모로 잡혀서 살아야 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의 특별법은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 하고, 여기는 반드시 은행권도 책임을 부담을 해야 하고,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시청, 군청 처음에 정말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시청에 인천시 의원, 국민의의원들은 정말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는 칼럼을 쓰면서 또 특별법 촉구 결의안,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별법을 빨리 해달라는 결의안입니다. 이것조차 통과시키지 않고 미추홀구 국민들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시의원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정부 또한 할 수 없다. 저희가 처음에 알아보고 이것저것 해달라, 이것저것 가능하냐, 도와달라라고 했을 때 무조건 현행법상으로는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경매 중지 처음에 그렇게 외쳤거든요. 시장님이 경매 중지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경매 중지 하게 해달라고.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때서야 방송하더군요. 경매 중지 해달라고.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고 지금도 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선진국으로 성장한 데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희생은 나오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와서 피해자들을 위로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